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HLB 주주분들, 오늘도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코스닥이 3%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상승의 주역이야 바이오, 2차 전지 모두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외인 기관들의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지난주 K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 찌라시에 거의 놀아났죠. 특히 시총 1위인 알테오젠 움직임이 거의 잡주와 가까웠어요. 하루에 10%에서 20%대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마 정신을 차리기 좀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도 HLB는 굉장히 좀 편안했습니다. 찌라시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나올 찌라시가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회사에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근데 회사에서 최근 K바이오 이제 찌라시 문제라든지 그리고 항서제약 CMC 일정 물어봤는데 회사의 답변은 딱 하나였습니다. 보도자료, 공시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마라. 오늘 딱 그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혹시라도 한 발 빠른 항서제약의 이슈가 좀 있을지 매일 이렇게 중국 신문을 계속 보고 있어요. 중국 뉴스들을. 신화통신이라든지 인민일보라든지 CCTV라든지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서 한 발 빠르게 혹시라도 이슈가 있으면 우리 주주님들께 먼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을 봐서라도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은 이재명 관련주와 김동연 관련주의 대립 변곡점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 초반 김동연 관련 섹터가 뛰어오르더니 무죄 이슈 나오고 난 뒤에 완전 꼬라봤고요. 이제 이재명 관련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한가 대부분 안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치 테마주는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정말 야수의 심장 그리고 손이 빠르지 않은 분들은 그냥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 저도 이제 대선주는 다음 내년 한 중순부터 대선주를 한번 슬쩍 모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았다 보니 그렇다 할 대선주를 모아갈 종목이 없더라고요. 대선주는 내년에 모아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잡다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 보건장관에 이제 케네디가 선정이 됐어요. 이제 트럼프 2기 인선이 마무리가 됐는데 케네디 하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예요. 백신 음모론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FDA는 부패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FDA가 빅파마 기업 비맞추고 있다라고 맹비난을 했는데 이게 우리 HLB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 부분 제가 오늘 풀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채널에 정말 정체성에 맞게끔 잡다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FDA 국장에 마티 마카리가 임명이 됐는데 같은 결이에요. 코로나19 팬데믹 중 백신 의무 접종을 반대했습니다. 백신 음모론주 중에 한 분이죠. 자연 면역을 중시를 하고요. 고품질, 저비용 진료에 헌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FDA의 관료주의적 관행을 끊어낼 것을 확신한다. 약가 인하를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두 퍼즐이 HLB와 어떻게 맞물려질까? 이렇게 한번 저는 내피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FDA 허가의 최대 관문이 이제 CMC 평가가 남아 있고요. 신약 승인을 위해서 우리 HLB가 16년의 칼을 갈았습니다. 내부에서는 지금 허가를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고요. 기간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난치성 질환, 간암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FDA가 정말 전향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거예요. 물론 예전에도 이렇게 FDA 공정심사 통과해서 사실상 허가라고 설레발쳤지만 한 번 미끄러졌지만 이번에는 진짜다. 일단 약가 같은 경우 기존에 저희 지금 가장 주력적으로 싸움을 붙어야 될 부분이 티센과 아바입니다. 티센트린과 아바스틴 병용 대비해서 HLB가 범용성이 높아요.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진 환자 1등급, 2등급 모두 동일한 약효가 입증이 됐다. 그래서 병용성 부분에서는 티센과 아바 대비해서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사제잖아요. 리보세나립이. 뭐 티센과 아반 모두 이제 주사제인데 리보세나립이 참 경구용 알약입니다. 복용이 훨씬 더 수월하다. 그러면 중요한 게 약가예요. 기존의 티센과 아반 모두 연간 약가가 30만 달러입니다. 이 두 개 합치면. 요거보다 가격 경쟁력이 캄넬과 리보가 높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새로운 FDA에 약가 인하 그리고 과잉 진료 이런 부분을 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혐오하고 있고 자연 면역을 중시하고 있는 분이 수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러면 FDA에게 마냥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이 성장 잠재력을 또 돋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순수하게 뇌피셜입니다. 추가적인 뇌피셜을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설명에 이렇게 네이버 설문지가 하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도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여기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해주신 구독자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설문 작성하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지금 원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투자하시면서 투자 기법서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 기법서 그리고 11월 꾸준하게 지금 매집하고 있는 무료 추천주 그리고 종목에 대한 상담과 피드백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HLB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회사에 매일 전화해서 통화가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궁금한 거 그때그때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이게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설문 참여해주신 분들께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 관련 뉴스들 뿐만 아니라 로이터라든지 블룸버그 매일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뭐 중국어나 영어를 원어민만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구글 번역해가면서 시간대별로 계속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피드백 받아보실 분은 여기 설문에 꼭 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정말 오래 안 걸려요. 그리고 HLB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별 3개, 아니 별이 5개예요. 이건. 별 5개 정도 중요한데 이상 반응률은 높았어요. 리버와 캄넬 부분이 이상 반응률은 높았지만 회사에서는 모두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얘기한 만큼 허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고요. 아시아 비중이 높다 이런 찌라시 많이 돌았었잖아요. 근데 이미 FDA하고 동의하에 임상을 진행한 거라 아시아인 비중, 백인 비중이 낮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기존 약물 대비 유효성이 크게 개선이 되었나 이거예요. 2017년, 18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위암 3차가 속된 말로 왜 빠그라졌는지 그때 제가 여의도에 있었어요. 그때 진한권 의장이죠. 회장 아니었어요. 의장이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게 제 뇌리에 진짜 박혔어요. 그 한 문장이. 근데 이번에 유의성이 확보가 됐느냐 너무 중요하거든요. OS 그리고 MPFS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티센과 아바 대비해서 유효성이 있냐? 저는 OS 같은 경우는 23.8개월로 일단은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무진행 생존 기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성 부분에서는 지금 개인적인 피셜로는 충분히 유의미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제가 유의미하고 판단하다고 해서 FDA가 저랑 같은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혹시라도 확신이 있거나 아니면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제가 바로바로 이렇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선물 참여해주신 분들께 바로바로 피드백 좀 드릴 거고요. 차트 부분은 저는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지난 영상에서도 이 기준봉이 한번 세워주고 난 다음에 5일선을 따라가고 있다. 사실 그게 끝이거든요. 오늘 5일선 깨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다. 5일선 이탈되면 제가 뭐 기술적 분석으로 할 말이 있겠지만 지금은 딱히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차트에 선 긋는 거 극혐한다고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긋고 앉아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투자를 하는 개미의 입장에서 선을 긋는 날과 안 긋는 날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 CF에서 많이 들어보신 문구였을 텐데 이 선 긋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일단은 저도 투자의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투자의 명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점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 하단에서 잡아서 이 고점을 이렇게 뚫게 됐을 때 요 선 지지하고 올라가거나 요 선이 깨졌을 때 매도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추세 하단을 이렇게 타고 흘러가면서 올라갔을 때 올라탈 수 있고 기존의 저항대 1차, 2차 저항대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지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 5대5의 확률에서 진짜 1%라도 50대 50대 확률에서 1%라도 높은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신도 모르는 주식 투자에서 100%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 50%, 50대 50에서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려면 하나씩 악재나 호재를 따져서 악재를 하나씩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어가거든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하나씩 이렇게 지어가는 거죠. 지금 HLB는 9분 능선을 넘겼어요. 이제 뭐 CMC 남았지만 크다면 크고 뭐 낮다면 낮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황소제약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니다 자신한다 이런 뉘앙스고 HLB가 감히 항소제약에게 더 큰 회사한테 너희 새끼도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 못한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 파동적으로 봤을 때 요 수렴 구간에서 살짝 올랐다가 다시 이 수렴 구간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 저는 지금 이렇게 5일선을 타고 10만원권 부근까지 올라가는 게 그렇게 이상한 그림도 아니고요. 여기서 맞고 8만원 뚫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이상한 그림은 아니에요. 근데 확률적으로 올라갈 확률과 내려갈 확률을 따졌을 때는 올라갈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다면 지금 보유하시면서 베팅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건 투자의 판단, 투자자분들이 개개인의 판단이잖아요. 제가 감나라 배나라 해봐야 뭐 제 말 듣겠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시장에 가짜 뉴스라든지 뭐 팩트 체크가 너무 많아요. 근데 팩트 체크 하는데 회사에 매일 전화하는 사람 있는지 지금 뭐 유튜브 영상 중에서 매일 회사 전화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냥 다 뇌피셜이에요. 그리고 언론 보도 나와 있는 거를 각색해서 다 얘기하는데 회사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도자료 공시 외에는 믿지 말라. 믿을 수 있는 창구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끝으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